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루시드 주가는 6%가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국채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진행이 되었고, 애플이 증시에서 잘 버텨주면서 부담감을 덜어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차익 매물과 함께 시작된 공매도 공격이 다시 시작이 되었고요. 그것을 1분봉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장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목요일장처럼 화끈한 장으로 마감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루시드 주식 팬 여러분, 달력에 11월 7일을 표시해두라는 제목에서 각오하고 있으세요 라는 의미로 들리는데요. 목요일장 눈에 띄게 상승했지만 3분기 실적을 공개해 반드시 승리해야 할 대결을 예고할 예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현재 루시드는 수요 감소와 함께 업계 전반의 가격 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면서도 꿋꿋이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과정을 지켜보면서 믿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만 불 할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느 곳에서는 가짜 뉴스라고 하는 부분도 있기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루시드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새로운 가격 인하를 시작하였다는 것은 다들 아시는 것이 이번 추천인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7,500불 페이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1만 불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다시 한번 보자고요. 캐나다 고객에게는 최대 13,400달러, 미국 고객에게 최대 1만 달러 할인 제공이라고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에어 퓨어 AWD의 가격이 19,900달러에서 1만 달러 할인된 99,900달러로 인하가 되었고요. 에어 투어링 가격이 1만 달러 인하되어서 11만 9천 달러로 떨어졌고요. 그랜드 투어링 모델은 13,400달러 인하된 15만 6,500달러로 가장 큰 할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의 가격 하락도 비슷한데요. 퓨어 AW는 82,400불에서 7,500 크레딧을 받으면 74,900불부터 시작을 합니다. 에어 투어링도 7,500달러 할인된 87,500달러로 에어 그랜드 투어링은 1만 달러 할인된 11만 5,600달러로 책정이 되었네요. 이러한 가격 인하는 회사가 8월에 실시한 대폭적인 할인에 이어 이루어졌고요. 드라이브 테슬라와 공유한 프로그램 세부 정보에 따르면 이러한 할인은 2023년 11월 30일까지만 유효한다고 하네요. 결국엔 전체적으로 1만 불 할인이 아닌 그랜드 투어링 모델만 해당이 되고요. 다른 모델들은 7,500불 할인이 적용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재고 소진과 함께 판매량이 늘어나서 2023년 4분기 마무리를 잘 해야 할 것입니다. 소니 깜짝 광고 잘 보셨습니까? 갑자기 왜 소니 광고냐고요?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지만 루시드에어 차량이 소니 광고에 등장을 했습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서 아쉬움을 남겼지만 매체에서 여러 번 보다 보면 차량이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루시드 자체적으로 광고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다른 기업들 광고를 통해서 그리고 드라마를 통해서 자주 노출을 시켜주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드네요. 사이버 트럭 프렁크 공간을 보셨는데요. 사실 저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픽업 트럭이니까 괜찮다. 트렁크에 실으면 된다. 에이, 뭐 그런 건 뭐 다른 차량은 안 그런가요? F151 라이트닝만 봐도 공간 능력이 확실히 다른데요. 루시드 그래비티가 픽업 트럭은 아니고요.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같은 EV로서 프렁크 공간은 이미 루시드 에어로 증명을 해 보였잖아요. 세단도 사람이 들어가서 안 보일 정도인데 그래비티는 과연 어떨까요? 그냥 다른 차량 트렁크가 프렁크라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이 차량 기술력이죠. 차량 길이가 조금 길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북미에서 픽업 트럭 인기가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적재 공간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것 아닌가요? 11월 16일에 공개될 그래비티 SUV 프렁크 공간도 비교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재밌겠네요.
1500마일 동안 루시드 에어를 타고 다니면서 생활하는 것이 어떠했는지 에드먼즈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그 성능에 깊은 인상을 받았지만 차량과 관련해 공정한 목보다 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모든 차량이 그렇듯이 완벽한 차량은 없다는 게 팩트가 아닐까요? 초기 모델은 주행거리 테스트에서 500마일 이상을 돌파하면서 자신들도 깜짝 놀라게 했다고 하였지만 기대와는 달리 EPA 추정치인 516마일 범위를 깨트리는 것은 아직 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다른 제조사들은 어떤가요? 이렇게 많은 차량 중에 EPA 추정치를 살펴보면 거의 맨 끝에 있는 모델들이 루시드 에어 모델들입니다. 과연 이 많은 제조사들 중에 EPA 추정치에 부합하는 차량이 과연 몇 대나 될까요? 제가 여태까지 봐온 결과 그래도 루시드 에어가 오차 범위가 가장 적었던 것 같은데요. 루시드만 EPA 추정치를 못 이뤘다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트랙에서 수치를 잰 것하고 일반 도로에서 잰 것하고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니까요. 배드 뉴스는 맞습니다. 하지만 굿 뉴스도 있었는데요. 바로 루시드의 소프트웨어가 1년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40개가 넘는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훨씬 반응성도 뛰어나졌고요. 부팅 속도가 빠르고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이 적은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탄생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예전을 생각해 보시면 부팅 속도는 물론이고 버퍼링이 너무 심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최근 테스트에서는 465마일을 기록하였다고 하는데요. 차량의 노후와 충전 횟수, 그리고 1년 동안 배터리 성능 저하에도 불구하고 주행 가는 거리는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효율성에서 나오는 기술력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소비자 입장에서 오래 탈 수 있는 차, 그리고 오래 가는 차, 효율성이 높은 차량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편의 기능까지 더해지면 더욱이 좋겠죠. 여기서는 BMW, EQS, 포드 F150 라이트닝과 같은 차량은 모두 EPA 수치를 이겼다고 하는데요. 진짜 그럴까요? 나중에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도 루시드는 아주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느슨한 헤더라이너, 삐걱거리는 스티어링 휠, 신뢰할 수 없는 열쇠와 같은 물리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전하면서 루시드 측에서 분명히 개선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에 대해 칭찬할 수밖에 없다 말을 합니다. 첫 스타트업 기업이 처음 만든 차량, 분명히 시행착오는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그냥 방치하느냐 아니면 개선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문제겠죠. 그리고 안전성의 문제냐 편의사양 문제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럭셔리와 비럭셔리 브랜드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피터 롤린슨 CEO가 항상 외쳤죠. 퀄리티 더욱 좋아지기를 바라봅니다. 루시드 모터스 디지털 수석 부사장이죠. 마이클 벨이 소프트웨어 개발 경력, 모든 것을 사내에서 개발하는 것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간략하게 보시고요. 풀 영상은 따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The best part about working at Apple back in the day was that we were never afraid to go for it. We've brought with us the Apple work ethos. We have one of the few cars where the longer you own the car, the better it gets. The future of software-defined vehicles at Lucid is really exciting. The car is going to be as much an extension of someone's personality as it is just transportation. We want people to feel like they could live in this if they wanted to.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